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장이 지속적으로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 목요일도 금요일도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3일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의 계좌 상황도 녹록치만은 않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부단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먼저 미국 증시가 일단 박스권을 깨고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뭐 아시아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도 박스권을 이탈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수적으로 보면 낙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또 좋은 날 올 거라고 믿으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하시고 또 전화위복을 삼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참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저도 방송을 하면서 좋은 말 그리고 힘찬 발언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데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잡다한 매매를 정말로 줄여야 되는 게 지금과 같은 시장입니다. 강한 종목 안에서 그 종목 하나만 뭐 판다 생각을 하고, 그 종목이 내가 매매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매매할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시장을 쉬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저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종목, 어떤 게 강한 건지 그리고 어떤 게 대장주인지를 발굴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개개인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키워내야 되겠죠. 그래야 장중에 내가 예를 들면 투자가 아닌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다면, 투자야 뭐 긴 시각을 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당일 뭐 데이 뭐 짧은 스윙 트레이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강한 종목이 뭔지, 대장이 뭔지,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뭐가 대장이고 뭐를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한번 힘내시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은 무산됐고 장기전에 돌입했다. 지수 하단이 위태로운 상황 속 나스닥 추가 하락보단 이번 주 CPI 발표 시점에 변곡점이 나오기를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나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되 강한 종목에서는 그래도 해볼 만한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강한 종목에서는 해볼 만한 시장일까요? 지금 시장은 거래대금도 적고 아주 소수의 종목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든 종목이 올라갈 때는 뭐가 주도주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어요. 그만큼 더 복잡해지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은 뭐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압축되는 종목군들이 나옵니다. 그 압축되는 종목 안에서만 트레이딩 하시면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뭔지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런 안에서만 매매하시면 그나마 이 위기를 잘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보면 양시장, 특히 코스피 뭐 상승 종목 수 100개도 안 넘었고, 코스닥 뭐 136개, 양시장 합해서 2000 거의 100개 이상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좀 보였죠. 지속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버틸 체력이 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환율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간 환율은 1277원을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300원에 근접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한 뭐 상징적 의미에서 환율도 1300원을 한번 찍을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도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항생은 오늘 휴장이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는데, 뭐 중국 증시는 사실 크게 안 빠졌죠. 근데 뭐 니케이라든지 그 외 대만이라든지 여타 아시아 증시 동반해서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다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연준의 신뢰도가 최근 시장에서 흔들리면서 지난 금요일 나스닥이 저점 이탈 및 추가 하락에 금요일 오전 선물부터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는 물론 아시아 증시까지 동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신뢰도가 흔들렸다라는 말은 연준이 인정을 한 거죠. 금리 인상으로 해서 공급망 이슈라든지
즉 중국의 봉쇄에 따른 이슈를 말하는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 버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 연준의 신뢰도를 훼손했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계속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가 시장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어느새 1277원까지 상승하며 상징적으로 1300까지 보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로 환율의 상승이 매우 가파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 기준 이미 저점 이탈된 상황 속에서 하락의 골이 점점 깊어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투심은 더욱더 악화되고, 또한 시장의 공포가 한층 강화되면서 비관론이 하나둘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미국의 자산 투자 CEO가 80년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락장이 연출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등등 굉장히 비관론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항상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가 주식에는 바닥이 많이 오는데요. 그렇다고 지금의 바닥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이벤트가 있는 날에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은 많이 밀려있는 상황 속에서 반전이 나올 재료를 찾아야 될 텐데, 5월 11일 저녁 발표될 미국 CPI와 11일 점심이죠. 12시에 발표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유가 등이 전달보다 밀렸기 때문에 예상치에 거의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고로 지금은 빠지더라도 튀어 올라와 줄 명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동보다는 잘 버티며 대응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 시장만 보더라도 코스닥 시총 상위는 단 한 종목도 상승하는 종목이 없이 양 시장 2,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하였는데, 이럴 때는 매매를 하지 말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면 하더라도 강한 종목, 대장주, 시장에서 주목받는 거래대금 1등 종목만 노려서 대응하려고 해야 되며, 장중 무수히 많은 종목이 이슈를 만들고 급등락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때 절대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딱 버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 그렇게 계좌가 녹아 내리기 때문이며, 이 또한 저도 다 해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압니다. 네,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항상 라이브 방송 때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장주가 뭔지 그 종목을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대장주, 거래대금 터진 종목 안에서는 기법이 맞아 떨어지고 적어도 많이 밀리더라도 반등이 가장 빠르고 강하게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이등주를 적어도 지금의 시장에서는 절대 이등주 짝짓기 매매라든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저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수익이 안 나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거 있죠. 손실을 복구해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슈가 나오고 찌라시가 돌고 그런 거에 급등주를 찾아서 나서는 게 많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말에도 글을 올렸지만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기본에 충실해야 되며, 강한 종목 안에서 아니면 쉬면서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자, 밑에 지수 잠깐 보면은 지수가 굉장히 위태한 상황입니다. 많이 밀려 있고요. 많이 밀려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코스닥 기준에서는 860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구간이 깨지면 일단 하단이 열려버릴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RSI 지표인데요, 32하권에 내려와서 강하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32하권에서는 아마도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는 강하게 또 튀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피가 조금 더 안 좋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할 때 그 급락의 강도와 폭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게 코스닥의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은 투심이 많이 어렵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추세선을 오늘 완벽하게 좀 이탈이 좀 나와서 이 저점을 먼저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가 좀 되네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위주로 더 보는 게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사실 테마주 위주의 종목군들 매매를 하든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원전 관련해서 시장에서 우진이란 종목이 가장 셌었는데, 일단은 장 전에 핵 폐기물 관련 포화 시점 임박이라는 이슈가 시장에 좀 존재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놓쳤어요. 이 기사를 오늘 오전에 놓쳐서 사실 이 기사로는 대응을 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전 강국 이전에 핵 폐기물 문제부터 포화 시점 째깍째깍. 그래서 지금 시장의 원전 대장주가 좀 바뀌었고, 지난번에 원자력위원회에서 인수위에 이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했다라는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전 폐기물 문제는 시장에 지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장이 앞으로도 대장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줄 걸로 생각이 돼서 우진이라는 종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5G 관련해서 지난주에 목요일이죠. 네, 삼성 1조 계약을 통해서 RF택이 FR택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는데, 또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로 인해 이 관련주들 잠깐 움직였고, 이따 한번 봐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는 그나마 시장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섹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추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눌림 종목군들 계속 유지하시면서 포지션 끌고 가셔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방산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 될까 말까 하는 시장의 의구심 등에 의해서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 널뛰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종전에 대한 기대치는 없었기 때문에 매매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아까 봤고요. RSI 지표 과열로 떨어지는지만 체크를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좀 추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어제의 초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가졌으면 했는데, 어제의 초점을 또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빠질 거면 차라리 여기까지 쭉 뺐다가 아래 꼬리 잡고 그냥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아마 지금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미국의 긴축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은 당연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전쟁의 장기화는 기정사실로 생각했는데, 푸틴의 연설 이후 나스닥 선물이 추가로 급락하는 걸 보면 전쟁 상황의 장기화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로 지금 시장이 판단을 해버린 건 아닌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밤에 좀 미증시를 봐야 될 부분이고,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밀릴지, 그리고 내일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미국 나스닥이 오늘 정말로 급락을 해버리면은 오전에 시가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시 정도 혹은 9시 반 정도까지 시장을 어느 정도 확인은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CFD 계좌라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만 반대 매매가 있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보다 더 큰 CFD 계좌에서의 반대 매매는 통상 10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반대 매매를 막기 싫으면 매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를 이용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밀어버리는 경향도 많죠.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지수에 시가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9시 반 이 정도 선에서 지수를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내일 시장의 대응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우진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매를 많이 했고, 또한 원전에 대한 대장주가 바뀌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오늘 우진은 몇 차례 매매는 좀 진행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눌려주면 하단에서 매매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좀 밀리지가 않아서 그거는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진에서 매매를 제일 많이 했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 정도 매매를 좀 해서 그냥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나왔는데요. 왜 우진에서 가장 많은 매매를 했을까요? 왜 우진에서 매매를 했을까요? 그리고 오르비텍이라는 종목도 장 초반에 짧게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큰 수익은 아닌데 적당하게
먹고 나왔는데 왜 오르비텍은 눌림을 안 하고 우진만 눌림을 했을까요? 오르비텍 또한 거래대금이 적지는 않습니다. 오르비텍도 거래대금이 적게 터진 건 아니지만은 시장의 중심 종목은 우진이었죠. 우진 거래대금도 오늘 5,300억이 터졌고요. 5,300억이 터졌고 주가의 위치도 신고가 영역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역사적 신고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는 SMR 관련된 종목으로 한신기계라든지 예를 들면 한신기계라든지 뭐 일진파워, 서전기전이 강했다면 지금 코앞에 우려가 있는 핵 폐기물 관련된 이슈가 테이블 위로 서서히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차트지만은 이런 구간이 다 매집으로 작용을 했다면 지금부터 시세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단기 과열에 걸리기 때문에 뭐 한 차례, 두 차례 조정을 줄 때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매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월봉상 신고가 영역에 근접해 되어 있죠. 당연히 이 고점에서는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굉장히 매물이 두터운 구간이고요. 그렇게 되면 월봉에서 이런 자리들이 있죠. 예, 강하게 깨져서 흘러내린 자리들 언저리에서 포지션을 정해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은 시장에서 많이 밀렸을 때 강하게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박스를 돌파한 자리까지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뭐 시그널이 보인다면 나는 좀 더 밑에서 대응을 해보겠다라는 뭐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 적어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도 대장주는 우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진 그리고 오르비텍 해서 원전 폐기물 관련된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 윤석열 대통령님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취임을 하는 날인데요. 취임사가 나오고 나서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차익 매물이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확인을 하고 내일은 볼 것 같아요. 지금은 단 한 주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5G 관련된 섹터 의외로 좀 셌는데요. FR텍이 이날 상한가에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죠. 굉장히 상한가에 빠르게 들어갔는데 저도 이게 체크만 해놓고 있다가 이걸 공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봤어야 됐는데 체크만 하고 있다가 대응은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저는 이 이슈가 오래 갈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 꽤 제법 반응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이슈가 살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좀 와이어블이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으나 예전 이 5G 대장주가 전파기지국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전파기지국. 그 전파기지국이 이제 사명을 바꾸고 올라온 종목이라 FR텍 그 다음에 전파기지국 즉 와이어블 이 두 종목이 일단 테마주 안에서는 5G 안에서는 대장주로 봐야 되지 않나. 뭐 실적이나 그런 이슈와 상관없이 개인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단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저는 회원님들한테 브리핑을 드렸던 거가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정치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일단 알렙 안철수도 분당 출마 선언을 했죠. 근데 알렙 같은 경우는 너무 무겁고 이재명 관련해서 토탈소프트 일단 연 이틀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가기보다는 또 눌릴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인맥주들 특히 이제부터 다시 움직임을 보이는지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이렇게 하다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시장에 이슈가 많이 된다면 이슈가 많이 되면 될수록 다시금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많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프리엠스 그리고 토탈 소프트
뭐 CS까지 한 세 종목에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년에 굉장히 셌던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첫 자리에서 다시금 돈이 들어오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좋지 않으면 새로운 테마를 만들고 그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으로 이 세 종목군들 봐야 될 것 같고요. 알렙은 조금 뭔가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알렙은 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관련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요. 자, 오늘 한일 단조라든지 종목군들, 한일 단조라든지 이 방산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저는 방산 쪽은 강하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짧게 매매는 한 차례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워낙 거래 대금이 또 이쪽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짧게 돌파로 좀 들어가서 짧게 1, 2%, 한 2% 정도 먹고 그냥 나오는 매매만 좀 했었는데 이쪽은 좀 저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주항공 좀 보죠. 항공우주 굉장히 가파르고 빠르죠. 이런 종목이 다시 추세대 안으로 내려올 때를 기다리면 될 것 같고 6월달에 나로 발사가 있고 아르테미스 1호도 미국에서 발사 예정이 있죠. 그게 6월로 연장이 됐다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주항공에서는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도 굉장히 좋은 회사가 또 내려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확인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두 가지죠. 위성 그 다음에 이 UAM 같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하고 MOU를 한 회사 안에서 이런 지지 구간을 확인할 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UAM 테마 안에서는 이제 베셀이 기존에 가장 강한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투자 경고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경고가 해제되는 시점에 다시 움직일 것 같고 그 외적으로 기산텔레콤이나 이런 종목군들 5G랑 같이 엮어서 오늘은 좀 올라갔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UAM으로 오늘은 올라간 게 아니라 5G로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얘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단기과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이제 단기과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나중에 이 UAM 섹터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동진 세미캠과 종목군들을 보면 그나마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그리고 아마 5월이 좀 넘으면 인텔에서 차세대 반도체 이슈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IT 반도체 섹터에서 다시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 밀리더라도 실적 기반이 돼 있는 종목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SPO셀이 강하게 좀 올라왔죠.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 아마 이제 수소 법이 통과를 할 것이고 이번 주 12일 정도 이번 주 화요일 12일이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 날 5월 11일 날 유럽에서 프랑스 수소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종목군들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SPO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수소 연료전지 차원에서 자동차 계열의 수소보다는 수소 연료전지가 보다 더 저는 핵심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는 수소 연료전지 쪽 위주로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막판을 보면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뜬금없이 막 올라왔죠. 사실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홀짝 매매가 잘못되게 된다면은 치명적이죠.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빨리 따라잡았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상황에 반대급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고려산업을 사실 떨어지는 구간에서 고려산업을 조금 정배를 했었는데, 이거는 여기서 전략 매도를 했는데 안 나오네요. 여기서 전략 매도가 됐습니다. 다 팔았네요. 이 자리에서 여기 돌파자리 눌림에서 들어가서 올라와서 다 팔았는데 이게 왜 안 나오지? 그래서 뭐 대주산업이 일단은 뭐 시간 외에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데 아마 내일은 매매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종목군들 많이 해먹었죠. 내일은 매매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쪽은 시간에 갭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종목을 잘 선별해서 시가 좀 지나서 매수해 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좀 뭘 대응해야 될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제도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부족하고 종목군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많이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 거래 대금 높은 종목군들, 그런 종목 안에서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찌 됐던 지지고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힘든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